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시험이 끝나고 첫 시간인데 시험 끝나고 지난번에 우리 자원 파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원이 조금 남아 있는데 쌤이 다음 주에 수업은 조금 앞으로 건너뛰어서 새롭게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자원 파트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2단원입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세 번째, 단원은 세 번째고 주제는 네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고 해서 우리 환경 문제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세계적인 환경 문제는 뭐가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 쌤이 총 5개를 갖고 왔는데 교과서에는 6개도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가장 전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뭐냐? 바로 화석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석탄석유,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더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고, 그거 배출량이 증가하니까 결국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더라. 따라서 나타난 결과는 뭐가 있느냐?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막 빙하 무너져 내려오는 그런 광고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또 해수면이 상승이 되더라. 그죠? 빙하가 높고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 되면 결국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00년 안에 물에 잠긴다는 몰디브 이런 나라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생태계의 서식처가 변동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해에서 살아야 되는 물고기들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열대 지역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식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구 바나나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대구에도 바나나가 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성비입니다. 자, 산성비는 비인데 산성화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식물이 죽고 호수도 산성화되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식이 되더라. 건축물과 구조물도 역시 부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산성비라는 것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대림 파괴입니다. 열대 지역에 있는 나무죠. 숲이죠. 열대림은. 근데 여기에 무분별하게 벌목을 한다든지 경지 개간을 한다든지 또 초지를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결국 이 열대림들을 뭐 해야 됩니까? 파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 동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더라. 그 안에서 살고 있던 애들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의 서식지가 줄어들 수 있고, 또 못 사니까 살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 수 있더라. 우리 아마존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들이 막 잘라져 나가니까 이제 지구의 기온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존층 파기가 있습니다. 오존층 파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FC죠. CFC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됐고, 그러면 이제 태양빛이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피부암이라든지 안과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막화입니다. 사막화는 이제 사막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죠? 기후 변화에 의해서 비가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경작이라든지 방목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그 사막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식물이 자라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막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의 53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거 이외에 이제 스모그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소 낮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안개와 이 공장의 매연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요즘엔 또 미세먼지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두운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스모그 현상도 볼 수 있다. 스모크와 그죠? 포그의 합성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국제적인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만 잘 해결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아닌 거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계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국제환경협약이라는 거를 온 나라들이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리 함께 노력해서 우리 지구를 한번 지켜보자, 우리 후대들에게 한번 잘 돌려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인 1972년도에 이때부터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기회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홀름에서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빨간 거 색깔별로 국제연합 환경개발 회의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92년도에 한 번 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젠다, 의제 21, 21개를 채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빨간색 따라가 보면 사막화 방지 협약이 94년도에 아무래도 아까 그 원인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심각한 가뭄이라든지 사막화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볼까요? 런던에 가볼까요? 72년도에 말입니다. 72년도 말에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를 런던에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만 하더라도 폐기물을 어디다 버리느냐? 우리 땅에 버리면 왠지 우리 땅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뭡니까? 바다에다가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바닷물은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오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한 게 바로 런던 협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에 못 버리니까 어디 버리더라? 다른 나라에 버리는 경우도 좀 종종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9년도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협약을 또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1971년도에 람사르 협약,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도 람사르 협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습지가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람사르에서 협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73년도에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자. 그래서 이 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워싱턴 협약에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같이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색. 몬트리올 의정서가 이거보다 비엔나 협약이 있죠. 1985년도에 오존층 파괴 물질, 아까 CFC였죠. 그것들을 규제하자라고 해서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럼 규제하자 해서 끝나고 나니까 별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지키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87년도에 몬트리올에서 의정서죠. 이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 그래서 과거에 뭐 스프레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데 그 CFC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사용하지 않겠다, 줄이겠다,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런 CFC의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제품에 거의 CFC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된 거죠. 그만큼.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 하나 남았네요. 자, 파란 거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자, 1992년도에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합의를 1992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냥 합의만 거야. 야, 이제 우리 온실가스 그만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보니까 1997년도에 역시 마찬가지 의정서입니다. 의무를 좀 넣는 거죠.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을 해서 언제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 요게 이제 20세기의 상황이라면,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 과거에 했던 것들은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이 전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5년이죠.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기후체제를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게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는 여기에 빼도 이래가지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한 사례가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국제사회에 조금 운매를 맞았었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들어왔는지 안 나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리드해야 되는 나라가 나간다고 하니까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4에서 55페이지, 5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본 건데, 자, 각 주체별로는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 협약하는 거, 의정서 맺는 거, 이런 것들 당연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많이 줄여라. 그럼 개도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데 공장 막 돌리고 그러는데 너네는 이미 너네가 다 오염시켜놓고 우리 보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런 거는 거래해라. 그래서 어쨌든 총량은 규제하겠다는 거죠. 총량 자체는 규제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법률적 제도적으로 환경 기준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요. 때로는 또 규제책만 있으면 안 되죠. 채찍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근도 있어야 되겠죠. 친환경 사업자에게는 또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도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에 관한 정보도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쌤 여기 예시가 놔뒀는데, 자, 이런 것들 물건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정부에서 발행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탄소 제품 아니면 탄소가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친환경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다. 또 기업은 또 어떤 노력을 하는가? 친환경 경영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도 해야 되고, 또 자기네들도 실천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환경 보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염물질 정화 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 친환경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 고효율 제품도 생산해야 되고, 또 환경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칠성사에서도 역시 정부의 이 저탄소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었는 거죠. 그죠? 칠성사에서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뭐 여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 과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그 우리 배달이라든지 택배 이런 거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친환경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과거에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비닐 같은 거도 이제 뭐 종이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뭐 TV 박스 같은 거 엄청나게 크죠. TV 박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해서 뭐 토끼집 아니 고양이집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아이스팩, 또 과거에 비닐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도 뭐 그 화학적으로 그런 뭔가 가미된 그런 물질이어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됐었던 거죠. 쓰레기에 버렸던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안에 물로 채우고 그다음에 겉에는 또 종이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 노력도 필요하더라. 시민사회 기능은 여러분들 일사시간에 배웠을 텐데, 감시 기능도 있고 지원 기능도 있더라. 그래서 환경오염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고, 또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운동이라든지 환경보호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일으켜주고 늘
조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바로 비정부 기구, 이제 그린피스와 지구회복과 같은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된 NGO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해운대에서 퍼포먼스 하는 거를 이게 가지고 왔는데, 보면 고래 그려놓고 여기 사람들이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피켓 들고 있습니다. Stop illegal fishing, protect the oceans. 이렇게 뭐 어쨌든 illegal 뭐 불법적인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고래 같은 경우에도 뭐 불법 포획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죠. 그죠? 이건 불법 포획 말 그대로 불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결국에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지금 캠페인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더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자원, 에너지 절약해야 되죠. 그죠? 불 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재사용 해야 되고, 재활용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환경 관련해서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소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제품의 전자제품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요 마크가 항상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 있는 것보다는 그저 당연히 여기에 가 있는 1등급인 제품을 쓰는 게 환경적으로도 좋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각 주체별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마지막은 뭐죠? 그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수업 직전에 또다시 영상을 하나 더 추가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쌤이 영상을 하나 더 찍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영상이 또 하나 더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좀 잘 보고 오고요.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수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잘 들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